안녕하세요. 저는 나종대입니다. 제가 멜론을 지금 시작한 지 한 35년 됐고요. 이 연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연구는 바로 우리 농가들에게 보탬이 좀 되어 드리고자 해서 가을작형, 그 다음에 겨울작형, 여름작형, 봄작형 4계절을 지금 멜론을 가지고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멜론은 한 13년 내가 직접 이 농장 운영하는 기간 한 13년 됐는데 이제 멜론을 내가 접하게 된 것은 우리 농가들이 재배하는 과정 중에서 많은 노동력과 그다음에 장시간 소요되는 수확 기간 이것들 때문에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해서 기간이 좀 단축이 되면서 그리고 소득이 높아지면서 그리고 농가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 복지까지 고민을 해가면서 농업 중에서는 그래도 멜론이 제일 낫겠다 하는 거. 또 한 가지는 멜론은 타 작물에 비해서 우리 건강에 도움을 주는 많은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특히 칼륨 같은 경우는 일반 과일에 한 400배가 들어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하나의 성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 이 몸에 집적되어 있는 염류, 소금기를 흡착을 해서 배설할 때 빼줌으로 인한 그런 건강을 지켜주는 과일의 여왕. 그래서 멜론을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 농가들이 전국적으로 멜론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품종을 선택하지 못해서 겪는 애로. 그래서 고생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서 이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합교육, 현장 교육 등등을 하는데 전국을 다 다니고 있습니다. 연간 한 50회 정도 이렇게 농가들 교육을 시켜주고 있네요. 제가 대학원 과정에서 멜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박사학위를 멜론으로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시험하면 데이터도 안 나오고 결과물도 안 나오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비용도 좀 많이 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쪽에 접목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기왕이면 학술적으로 그 다음에 현장에 실기적으로 뭐가 보탬이 되겠나 해서 이제 그런 공부도 같이 했네요. 일단 이제 박과작물에서는 수박이 있을 거고 호박이 있을 거고 오이가 있을 거고 참외가 있을 거고 멜론 이러한 품종들이 박과작물에 속한데 가장 힘든 품목이 멜론이에요. 멜론은 세워서 재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과밖에 수확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재배하는 과정이 실패를 해버리면 한계가 통째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려움이 있죠. 이러한 타 박과작물에 비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재배가 좀 어려운 품목에 속합니다. 자, 멜론 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토양인데 그래서 토양에 기비를 넣지 않는다. 그 다음에 퇴비를 넣지 않는다. 멜론이 요구하는 시기에 요구하는 비료를 요구하는 양만큼만 투입을 해서 재배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연작장애로부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걸 해소하자는 측면에서 그걸 계속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3년이 됐어도 연작장애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 토양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제 토양에 보조 제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토양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토양에서 발생되는 충, 균 이런 것들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조로 들어가는 게 GCM, 키틴, 젤라키틴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약 재배하는 기간이 90일인데 80일에서 90일 사이인데 그 기간 동안 6 내지 7회를 1,500평에 1톤을 비양해서 지금 주기적으로 지금 함께 비료랑 물과 같이 관주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토양을 살리는 효과, 병해충으로부터 해방되는 효과를 거양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일반적인 재배 방식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우연히 젤라키틴 미생물을 내가 접하게 되고 이 미생물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재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토양의 가장 무서운 선충, 이 선충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이걸 지금 6년간 지금 지속적으로 멜론 또는 가지과 작물인 피망이나 고추를 같이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 작물에도 지속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연간 여기에 투입되는 GCM 미생물의 사용 횟수는 약 21회 정도 사용이 되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일의 비용이 농가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적은 금액이에요. 1000평에서 1500평 정도 사용하는 게 약 6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다라고 한다면 1500평에 일반 약방에서 판매하는 보조제나 또는 영양제를 사용했을 때 최소한 15만 원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다고 가정했을 때 저가의 비용과 그 다음에 식물의 뿌리 그 지하부에서 굉장히 많은 그 효과를 보기 때문에 농가들이 이러한 제품들을 단회 쓰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많은 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학교에서 전남대학교에서 후배지만 김길용 교수가 계시는데 이제 김 교수께서 선배님 요거 한번 해봅시다. 본인께서 이제 미국에서 유학하는 과정에 우연히 발견된 미생물이었는데 한국에 와서 이 미생물을 가지고 적용을 해보니까 너무나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가 크더라. 그래서 선배님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하게 됐어요. 일단 이제 일반 그 병에 선충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게 과일의 크기가 약 2.5kg 정도 됐다면 선충 발생 지역의 젤라키틴과 일반 약자를 혼합 사용해서 생산된 멜론의 크기는 약 2.3kg. 그다음에 네트 지수, 네트의 솟아오름의 정도를 얘기하는데 이 네트 지수가 정상적인 게 네트 지수가 5라면 선충이 발생된 지역에서 생산된 메론의 네트 지수는 4 정도. 그 다음에 당도는 일반 메론이 정상적인 메론이 약 14, 15브릭스라면 젤라키틴을 사용해서 선충을 이겨낸 그 멜론도 당도가 14 내지 15브릭스가 나가더라.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충에 사용되는 약재가 제한이 돼 있거든요. 정식하고 1회밖에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젤라키틴과 일반 선충에 사용되는 그 약재를 3회를 사용해서 그 다음에 농약 잔류 성분을 분석을 했더니 잔류 성분도 기준치 이하로 내려오더라. 그래서 농가들에게 자신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은 권장을 하고 있어요. 아들이 기능청에서 박과작물을 연구한 연구자였는데 그 결과물 자체가 농가들에게 이전되는 단계가 있어서 직접 우리가 같이 함께 연구하고 농사 지으면서 여기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농가에게 이전해 주는 게 훨씬 더 보람되지 않겠냐. 그래서 한 달간 설득을 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지금 한 지가 8년 차 됐어요. 이제 GCM 농법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뭐 배양하는 거 간단하고 사용하는 거 배양하고 배양한 미생물에 내가 필요로 하는 비료를 투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비료를 집어넣어서 함께 관주를 해버리면 돼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게 홍보가 많이 돼 있지 않고 농가들이 1회 또는 2회를 사용해보고 효과의 검증이 안 되니까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생물은 지속적으로 장기간 투입해 줬을 때 그 효과가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 홍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GCM 농법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10일 또는 15일 간격으로 시용을 했을 때 연작 장애로부터 해소가 된다. 두 번째, 토양에서 발생되는 충과 병으로부터 해방이 된다. 그러나 단기간 활용해서는 안 된다. 지속적으로 활용해야만이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품질이 우수해져서 수량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고 그래서 농가가 돈을 버는 길이다.